부모님이 상대방 학생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조금 위험합니다. 저희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로 그거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전이 이어집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사과 요청을 해라.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내 바지 어떻게 했잖아. 기분 나빴어 라고 보내라. 해보니까 아 왜 이제 와서 난린데 뭐 찌질하게 걸려들었네요. 이 자체에 이제 보통 자백이 남더라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절차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가해자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 입장에서 어떤 가이드를 해주면 좋은지, 예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 쪽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변호사님.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는 방법은 사실 정해져 있진 않고 구두로 해도 되고 뭐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도 되고 아니면 서면으로 써서 내도 되는데, 구두로 할 때는 뭐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담임 선생님인데 웬만하면 학교폭력 담당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구두로 신고하는 것을 권하고요. 서류로 할 때는 미리 다 서류를 준비를 해서 학교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학생이 임의적으로 가서 신고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 학생이 부모님하고 상의를 먼저 해서 부모님이 이제 피해 사실을 적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고 나면 담당 선생님과의 이제 면담이 시작됩니다. 저학년인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구술하게 하고 선생님이 대신 적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저학년인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직접 적으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제 피해 사실을. 그러면 그 적은 그대로 선생님은 교육청에 제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을 적거나 뭐 말하거나 한 다음에는 절차는 결국에는 학폭위 절차밖에 남지 않는데, 교육청에서 개최되는 거니까 교육청에 한번 가야 됩니다. 가긴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신고자는 결국에는 한 번 정도 면담을 해야 되고 본인의 진술을 써야 되고 한 번 정도 교육청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구두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원칙인데 그 중간에 한 절차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정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학교장 종결. 네. 학교 폭력은 결국 학교 절차와 교육청 절차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 절차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피해 학생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혹시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하겠느냐라고 확인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뭐 합의에 이르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마음이 풀리거나 이랬을 때일까요? 네. 대부분? 일단은 첫 번째로 객관적인 요건에서 뭐 지속적인 그런 학교 폭력이거나 그런 게 아닌,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심각한 피해, 뭐 상해라든지 그런 게 없고 뭐 성범죄가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학교에서 물어볼 겁니다. 자, 이번엔 가해자 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해자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생이 마주치는 일은 신고를 당하면 학교에서 불러서 진술을 하게 해요. 물어볼 때는 너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나도 욕했고 얘도 욕했어요인데 내 행위만 조사를 하는 거죠. 그 행위의 원인까지 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안 물어봐 주니까요. 왜냐면 신고 내용이 없으니까요. 신고할 때는 본인한테 피해 있는 사실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한 내용은 신고 안 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답변에 네, 아니오로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네가 한 행동 적어봐.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날 내가 누구한테 어떤 말 했다.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내 어깨를 만졌다. 그걸 가지고 제가 보고 깜짝 놀라죠.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걔가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는 왜 안 썼어? 그러니까 안 물어보셔가지고요. 이제는 다행히 학교에서 좀 조사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이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잘은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셔서 추가 의견서를 내고 추가적으로 학생회에서 내고 하시는데 내도 됩니다. 내도 되는데 반복해서 계속 내는 것은 심의위원들한테 그 인상이 좋지 않아요. 아이랑 먼저 앞단에 뭐가 있는지, 어떤 감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일단 부모가 최대한 맞춰보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 상황에서도. 네,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진술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가해 학생이 가장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죠. 심의위원회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출석은 필수는 아닌데 출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간혹 이건 제 경험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서 네. 피치 못할 사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본인의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유불리는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출석해서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좋지만 이거는 인정하는 사건에 한해서겠죠. 네. 그리고 뭐 인정하지 않는 사건도 출석해서 다투는 네.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민감한 예민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단정하기는 힘들고 네. 일단 어쨌든 원칙으로 돌아가서 출석해서 진술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그 전에 서면 의견서를 꼭 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학폭위는 그날 결정이 돼요. 그날 결정이 된다는 거는 아. 그날 이전에 필요한 서류나 하고 싶은 말을 다 내야 된다는 뜻인데 그날 가서 잘 말하면 되겠지. 단순한 사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날 그 사건만 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사건을 하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뒤죽박죽 헷갈릴 수도 있고 네. 정리가 잘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네. 그날 가서 다 해야지. 그러면 다 알아주시겠지, 다 기억해 주시겠지. 망상이에요. 아니구나. 아, 불리하네요, 확실히 그렇게 네. 가면. 그래서 저는 항상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다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인데 부모님도 하셔야죠. 학폭위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근거 자료로 쓰는 것은 첫 번째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 네. 그 사안조사 보고서 안에는 이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별도로 조사한 거 본 애들 없는지 네. 탐문하고 다니시겠죠. 그런 것들. 상대방이 혹시 냈을 수도 있는 의견서, 상대방의 의견서, 상대방이 냈던 사진 자료, 녹취 자료, 뭐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의무 기록 사본도 막 낼 거고요. 근데 저는 그날 가서 말만 한다. 아, 불리하네요. 정리된 자기의 입장이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의 좋은 가이드, 잘못된 가이드 이런 게 있을 텐데. 부모님끼리의 연락은 그나마 괜찮고요. 네. 부모님이 상대방 학생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조금 위험합니다. 저희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로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부모님인데 가해 학생의 아동학대로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막 불러내시더라고요. 너가 우리 애 이렇게 했어? 이 상황인 거잖아요. 네, 쉽게 네, 말하면. 네. 그거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전이 이어집니다. 이를 키우는 일이시기 때문에 좀 자중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피해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많이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거 당했어요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일단 117 같은 곳이나 해바라기 센터 포함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당했던 걸 최대한 얘기를 좀 해놔라.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시기에 말을 해놓는 게 유리하다. 저는 직계가족을 좀 추천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내가 학교에서 수련회 갔을 때 무슨 일 때문에 힘들었어. 그럼 요 자체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고 노력했나 이런 게 나중에 잘 활용되는 걸 보면서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데 변호사님 보기엔 이 방법은 좀 어때 보이세요? 좋습니다. 그럼요. 이제 본인은 당시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되면 친한 친구한테 나 이런 일 뭐 있었는데 상의를 하든 뭐 부모님 뭐 가장 좋고 친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신뢰관계자한테 상의를 하는 거 남기는 거는 꼭 남길 목적이 아니더라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공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아이들이 있으면 피해자 아이가 가해자 아이랑 보통 아는 사이가 많기 때문에 번호가 있는 경우나 게임 아이디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자나 카톡으로 사과 요청을 해라.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내 바지 어떻게 했잖아. 기분 나빴어 라고 보내라. 해보니까 대부분의 가해자 애들이 왜 이제 와서 난린데 뭐 찌질하게 걸려들었네요. 이 자체에 이제 보통 자백이 남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선에선 정말 많이 활용이 나름 돼서 학폭위니 뭐니 안 가고 야, 너 어제 나랑 주고하는 답장 내용에 시간, 행위, 사건, 자백 다 있다. 야, 입 다물어라. 나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심심찮게 있었는데 근데 어때 보이세요? 이게 좀 조심스럽네요. 그쵸. 근데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용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예. 앞으로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보고 다시 반복되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모님들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저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네. 이거는 언젠가는 끝난다. 학교 폭력 사건은 뭐 2-3달이면 끝나고 네. 경찰 사건도 몇 달 이내에 끝나고 우리는 그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휘둘리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해줘요. 이 사건에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본인 할 거 하라고 네. 하고 부모님한테도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집안에서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 이야기를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가족이 힘들고 어렵고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 자체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언젠가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힘 조금만 내셔서 집중하셔서 잘 모든 사건 해결하시고 곧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힘듦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밑에 저희 변호사님 속한 곳에 정보를 좀 드릴 거고요. 저희 쪽에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편이 되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해서, 미디어와 관련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일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